어떻게 지혜롭게 이 시기를 또 저희가 지내가야 할지 오늘 강연을 통해서 또 좋은 이야기들, 좋은 교훈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의 꿈이라는 주제로 류익 서울대 명예교수님의 강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75인데요. 70여 년을 살고 나서 나한테 남은 생각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그리고 거짓 없이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아마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객지에 나갔던 지손을 이 정치인들이 받아들여서 그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된 일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넘어서 어쩌면 대단히 소명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제가 지리학자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또는 뭐 외교관으로서 한평생을 보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 끝에 내게 남은 생각이 무엇인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반도의 꿈입니다. 한반도와 한반도 사람들의 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고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은 우리 역사는 부끄럽게도 남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이를테면 저는 그 타결의 역사라고 하는데 남이 결정해 준 역사를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결의 역사여야 되는데 내 운명을 내 스스로 결정하는 역사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과 우리 현 시대의 한국인들은 남의 결정에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듣기 좀 거북하겠지만은 그것이 사실입니다. 조선시대 내내 중국의 조공을 바치고 왕실에 일어나는 일을 중국의 고하의 허락을 받아야 됐고 그리고 구한 말에는 임금이 이 나라 저 나라를 기웃거리다가 마침내 왕비가 외세에 시해되기도 하고 왕이 보따리를 싸들고 남은 나라 본관으로 피신을 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 질곡을 우리가 헤쳐내지 못하고 결국은 남의 나라 식민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식민지 36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은 그리고 독립운동도 했지만은 결국은 남의 힘을 빌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된 나라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남의 결정에 의해서 남들의 결정에 의해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분단된 그 두 쪽의 반도는 서로 죽기 살기로 전쟁도 했습니다. 또 지금도 분단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타결의 역사, 또 타율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반쪽이나마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은 또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4강에
뺑뺑 둘러싸여서 끊임없이 위협을 받으면서 오늘날 나라를 이렇게 건사해내고 반쪽이나마 그래도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같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 무슨 득이었을까요? 저는 그 타율의 역사, 타결의 역사의 가운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끝없는 진통이, 끝없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을 누가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몇 분만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15세기에 훈민정음을 반포하셔서 나라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우리말을 쓰고 소통하고 인터넷하고 핸드폰에 카카오톡하고 하는 것은 누구 덕입니까? 훈민정음 서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에 있어도 그 뜻을 실어 펴지 못할 자가 많으니라. 이를 의역비역에서 새로 28글자를 맹그러니 사람마다 쉬 배워서 편하게 쓰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런 말씀하셔서 잘 새겨들었어요. 저는 이 말이 인류사 최고의 명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세계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최고인가? 첫째는 인류사를 통해서 문자를 발명한 한 사람이 있는 것은 한글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문자를 발명하지 못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문자가 만들어졌지. 수천 년에 걸쳐서 연도 날짜를 정확히 박아서 누가 뭐 때문에 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쓰라고 말한 문장은 세종대왕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문자가 60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훌륭한 문자로 공인되고 있고 한국이 인터넷 강국으로 올라서게 된 그 배경에는 한글로 말을 생각을 펼 수 있다는 그 점 때문에 우리가 IT 강국, 반도체를 만드는 IT 강국이기도 하지만은 IT 문화를 세계에 앞서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한글의 덕분입니다. 그때 600년 전에 이미 뭐라고 했어요? 우리 말글이 중국과 다르다 그랬어요. 온 세상이 중국만 쳐다보고 어떻게 하면 중국하고 비슷하게 중국을 따라서 중국을 흉내낼 수 있을까 할 때 세종대왕은 우리 말은 중국이 다르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글을 쓰고 싶은 게 있어도 말과 글이 다르니 할 수 없는 자가 많다. 백성이 할 말이 있다는 것을 15세기에 이미 갈파한 왕은 없었어요. 전 세계 동서양을 통해서 백성이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된다고 말한 임금은 없었어요. 세종대왕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그렇게 말만 한 게 내가 이걸 만들어 놨으니 이것을 사람마다 쉽게 배워서 편하게 쓰라고 그랬어요. 이 실용정신. 여러분 600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 글자를 왕실과 지식인들이 그 후에 관시하고 무시해서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방 당시, 해방 직전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문맹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의 비율이
8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유당 시절에 국회의원 후보,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20%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짝대기 하나 이승만, 뭐 짝대기 하나 아무개 국회의원, 짝대기 4개, 짝대기를 헤아려서 사람을 식별했죠. 우리 국민이 대부분이. 우리가 남을 따라하고 중국을 숭상하고 일본을 배우고 미국을 따르는 사이에 우리 국민은 해방 당시까지 그 600년이 거의 지나갈 때까지 한글도 못 배우고 한문은 어려워 못 배우고 전부 무지 몽매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한글을 쓰고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이 귀한 것을 알게 돼서 우리가 일어선 겁니다. 세종대왕의 자주정신, 창의정신, 애민정신, 실용정신 이런 것이 우리를 그런 타율의 역사에서부터 자율의 역사로 끌어내기 위한 가장 큰 노력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 민족을, 우리 국민을 자율의 시대로 이끌어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는 서해 유성룡 선생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나라의 성웅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을 천거하고 전쟁을 하도록 지원하고 모함을 풀어주고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고 그랬던 분이 서해 선생입니다. 서해 선생은 징비록을 쓰시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후세에 우리 후손들이 이 같은 전쟁 같은 환란을 나라를 잃는 환란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고 이렇게 하고 그 이름을 책의 이름을 징비록이라고 했어요. 불후의 명작입니다. 나라를 지켜내고 나라가 청국과 명나라와 일본이 나라를 반쪽을 내라고 하는 것을 막아서 하나의 나라로 보존시키고 그리고 그 역사를 전쟁의 역사를 기록해서 후세에 경계하도록 자주자강하도록 일깨워 주신 분 바로 타율의 역사로부터 자율의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애쓰신 제 생각엔 두 번째로 중요한 분입니다. 400년 전에 나라가 외침을 당할 테니 조심하고 대비해라. 400년 전에 명과 외가 조선반도 분할 획책을 할 때 그것을 막아서 못하게 해서 나라를 온전하게 지키면서 조심해라. 이런 일 또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책을 쓰셨는데 우리는 그걸 지키질 못했어요. 결국은 나라를 잃고 당시 400년 전의 명나라와 외의 분할 획책 그대로 우리는 분단되고 만 겁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한테 미래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미래가 있어야지.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남들한테서라도 배워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소원으로 여기는 우리 민족은 통일을 못했으니까 통일을 한 독일로부터도 붙어라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냈습니다. 독일 통일의 교훈을 토대로 한 책을 내기도 했죠. 이렇게 세종대왕 우리 문자를 만들어서 우리를 바로 서게 그리고 우리가 문화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신 분 우리나라의 자주자강을 지켜내신 분 세 번째 제가 자주를 위해서 노력한 분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꼽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랐어요.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자유를 누려본 적도 없고 자유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럴 때 자유민주 체제를 이 땅에 도입한 분,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든다면은 우리 민족을 세상에 내놓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분 박정희 대통령을 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분을 굳이 드는 이유는 한 분이 문자를 만들어서 우리를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끌어냈고, 한 분이 우리를 자주자강의 길로 이끌었고, 한 분이 자유민주 체제를 도입했고, 또 한 분이 산업을 통해서, 수출 산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살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소득이 일본을 앞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네 분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그 자율의 질곡 속에서 자율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쓴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진국이 되고 이만큼 잘 살게 됐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되겠냐, 이만하면 됐느냐. 요즘 우리 사회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일 굳이 할 거 없다, 더 애쓸 거 없다, 이제는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걸 잘 누릴 수만 있으면 된다 하는 아니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만하면 됐다 하고 주저앉으면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정체라고, 정체해라. 정체하면은 경쟁에서 몰락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체하고 마침내는 경쟁에서 뒤떨어져 몰락하게 됩니다. 다른 선택은 우리 앞에 오는 도전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면은 다시 힘은 좀 들겠지만 발전하고 자주해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들을 따라하고 본받고 따라하고 남들을 베끼고 최근에 와서 남들을 따라잡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드디어 우리 힘으로 앞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게 자신감입니다. 그 자신감이 지나서서 잔치를 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잔치할 때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잔치할 때 여러분들 잔치하면 생각해요. 잔치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잔치는 뭐 하는 겁니까? 첫째는 옷을 잘 차려입는 거예요. 어디 잔치가 있다 이러면 대개 생각이 뭘 입고 가지? 이겁니다. 두 번째는 잔치에 가면 뭘 잘 먹겠구나, 이겁니다. 세 번째는 잔치에 가면 잘 놀겠다. 이 세 가지를 왜 잔치를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평소에 못한 것을 잔치에 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헐벗고 힘들게 산 사람은 잔치에 가면 옷을 잘 차려입고 헐벗은 모습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평소에 굶주린 사람은 잔치에 가면 실컷 먹으려고 합니다. 보상이죠. 평소에 마음대로 놀지 못한 사람은 잔치에 가서 흥겹게 놀고 심지어는 칼선까지도 하게 됩니다. 서양의 까니발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돈 몇 푼 벌어서 살만하게 됐다고 잔치를 벌리고 주저앉게 되면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주저앉고 말 겁니다. 이 기로에 서서 저는 한국인들이 안일하게 주저앉지 않았으면
안일하게 여기에 만족하고 주저앉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 꿈은 뭡니까? 우리 꿈은 이 한반도에서 본래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잘 사는 겁니다. 괴테라는 시성이 있어요.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쓰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뭔가 하면은 함께 어울려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함께 어울려서 잘 사는 거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어울려서 잘 산다는 것을 우리말로 다시 꽃이 풀면 뭡니까? 첫째는 통일하는 겁니다. 통일. 둘째는 자주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가 떳떳하게 남들한테 우리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를 본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선진국입니다. 이 꿈을 이루자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의 첫걸음은 따라서 통일하는 겁니다. 자유통일. 두 번째는 우리 일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까? 큰일 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해 본 결과는 마지막에 하는 말은 이겁니다. 그 미국이 알아서 그래도 해주지 않겠어? 미국이 막아줄 거예요. 미국이 있는데 뭐 어쩌겠어? 우리의 머릿속에 아직도 남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는, 남한테 맡기는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미국을 움직이든 일본을 움직이든 또 중국을 움직이든 간에 그건 우리 문제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그 미사일 꼭대기에 핵을 날면 핵무기 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건가를 우리 국민이, 우리 정치가가, 우리 지식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거를 해법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안 하고 행설수설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미국이 알아서 해주지 않겠어? 미국이 있는데 뭐 설마. 예,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조선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명나라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명나라가. 일제시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일본 사람들이 용한 사람들인데 그냥 두겠어 어떻게 하겠지?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하느냐 합니까?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통일 중국이 반대한다 되겠어? 뼛속까지 아직도 타율적인 마음가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떨쳐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꿈을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내 꿈을 누가 이루어줍니까? 내가 아니에요. 남이. 내가 뭘 하고자 하는데 남이 이루어주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기독교에서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게으르게 쳐다보는 것은 미신이다.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믿는 것은 미신이다. 이 미신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만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느님이 도와주시지. 하느님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거는 미신이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말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원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그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남들을 설득하고 북한과 중국까지도 설득할 때 우리가 그 꿈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지. 뭐 통일 알아서 남들이 알아서 해주지 않겠어. 그건 통일 되지 않지요.
통일만 안 됩니까? 통일 이 분단 누가 만들었습니까? 남들이 만든 분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분단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남들 정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유엔 안보리로 들고 가는 거예요. 아무 자기 말은 안 하고, 자기 말은 안 하고, 나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안보리로 들고 가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일러주는 거예요. 일본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되겠지. 나는 이런 상황을 만약에 서해 선생이 다시 돌아오신다면 징비록을 다시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해결하는가? 이승만 대통령은 먼저 국민이 깨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27살 때 감옥에서 쓴 책에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결론은 국민이 깨쳐야 한다. 국민이 깨치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1904년에 쓴 책입니다. 우리가 1910년에 나라를 잃지 않았어요. 27살의 청년이 감옥에서 이미 내다본 겁니다. 국민이 깨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이 깨쳐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국민이 깨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이 깨치게 하려면 첫째는 국민이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 남이 뭐라 하는 것에 자꾸 따라다니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주관을 가져야 한다. 둘째, 국민을 그렇게 교육해야 한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고 무슨 주자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고 일본 사람은 이렇게 하고 중국 사람은 미국 사람은 이렇게 한다만 자꾸 가르칠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전 대학 선생을 30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답안지를 내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씁니다. 그런데 내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루소는 뭐라 했고 루시는 뭐라 했고 맹치유신에서 아무개는 이렇게 말했고 말은 많은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A 학점을 받은 학생이 극히 드뭅니다. 저는 자기 생각이 없는 답안지에 A 학점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은 뭐야? 링컨은 이렇게 말했고 제갈공명은 출사표에서 여차 조선시대 선비들은요 제갈공명의 출사표를 읽으면서 다 울었답니다. 울면서 외웠대. 너무나 명문들. 그러나 징비록을 읽었느냐? 아무도 안 읽었죠. 묻혀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서 먼저 읽었어요. 이런 거는 자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생각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혁해야 한다. 바꿔야 된다. 뭘 바꾸느냐? 나라의 교육부터 집안의 교육까지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네 생각은 뭐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집에서도.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해.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어른이 시키는 대로 했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고 나라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른 시키는 대로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공부 계속 하다 보니까 선생 되고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로 갔고 정부에서 내 생각대로 일을 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룬 것은 별로 없습니다. 높은 자리만 차지했지. 이건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서 다시 징비다. 그래서 이 시대는 다시 징비다. 우리가 징비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서해 선생이 자주 하라고 그러느냐? 왜 자강하라고 그러느냐?
중국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안 했지만 명나라 사신한테 온갖 굴욕을 당하면서도 명나라 사신을 돌려세웠어요. 그래서 분할 획책을 막았어요. 자주 하고. 그래서 훈련 도감을 만들어서 군인들을 교육하는 기관을 최초로 만든 분이 서해 선생님. 자강해야 된다. 다시 서해 선생입니다. 다시 서해 정신으로 돌아갈 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회마을 보존회에 왔는데 그 회장의 한복도 아주 곱게 차려입으시고 정말 이 서해유산의 보존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종손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안동 정신의 표본으로 앉아 계시기 힘들 겁니다. 또 서해마을 보존회 일을 하신 전임자 여기 시의 관계자 의회분 들어와 계신데 뭘 해야 되느냐? 서해마을 보존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건물을 말끔하게 보존하는 건 보존입니다. 하회마을 길을 깔끔하게 보존하는 것도 보존이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만송정 소나무를 잘 가꾸는 것도 보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보존에 앞서서 더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서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해 정신을 보존해야 돼요. 마을길을 보존하고 건물을 보존하고 경관, 수목을 보존하는 것은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지 그 건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이다. 지금 AI가 나오고 기후변화가 난리가 났고 미중이 신냉전을 벌이고 그리고 세계 질서가 개편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 세종이 그랬듯이 서해가 그랬듯이 이승만과 박정희가 그랬듯이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갈 길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스스로 갈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나라, 자기 집의, 자기 생애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서해 정신을 보존하고 오늘을 다시 살려내는 거다.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어떻게 나를 지킬 거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하회마을 보존회에 와서 이른바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동안 세계를 돌아다니고 연구하고 국정을 해보고 실무와 이론을 다 해보고 저는 서울대학에서도 강의했지만 육군사관학교에서도 강의했습니다. 문무를 다니면서 다 강의를 하고 이러고 나서 막상 은퇴해서 자연이 되고 나서 내게 남은 게 뭔가 생각해보니 이 교훈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라.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미래가 열린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제가 남은 생각을 정리하고 하회마을에 가서 솔직하게 하는 말이 뭐겠냐. 나에게 남은 생각 이겁니다. 스스로 생각해야. 그리고 그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후세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냥 요새 세상 우리가 알아 뭘 알아 그렇게 둬서는 안 돼. 가르쳐야 돼. 붙들어다 앉혀놓고 빌어서라도 가르쳐야 돼. 네 생각이 뭐냐. 네가 네 생각이 뭐냐. 그걸 가르쳐야 돼. 제가 아까 좀 전에 식사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옛날 어른들이 버릇없고 이런저런 일을 저지르는 아이들을 보고 저놈이 생각이 없다. 그럼 그런 소리 들어보셔서 전 많이 들었어요. 저놈이 생각이 없잖냐.
생각이 없다는 게 뭘까?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앞을 내다보고 주위를 돌아보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몇 분 안 되지만은 오늘이라도 직장으로, 마을로,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배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것을 독려하고 장려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강하게 보람으로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가치지향적 삶을 존경합니다. 여태 흘린 땀방울을 고스란히 모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8비트 시절 컴퓨터를 익혀 공무원 봉직 29년과 IT기업 셀파 시스템을 23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로와 CMS로 아주 편리한 과감 업무를 지원하오며 인류 최초의 알고리즘 짝퉁 방지 기술로 기사의 브랜드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유튜브가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된 시대입니다. 유튜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만만치 않습니다. 유튜브가 필요하시면 주저없이 제게 노크하십시오. 저랑 아이디 기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시면 상생 효과가 극대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